잠시 후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이화 우체국을 보내드립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이화 우체국을 여는 프렌디오의 DJ 김연아, 박은진입니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네, 현디 코러스 고마워요. 이제 본격적으로 꽁꽁 어는 추위가 시작되는데요. 전 겨울하면 이 동요가 생각나더라고요. 맞죠. 겨울 하면 빠질 수 없는 노래이긴 하죠. 그런데 전 꽁꽁 하면 올 한 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그 챌린지 있잖아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 음이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쇼폼 중독자라서 그런 걸까요? 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 음을 그 잔잔히 깔리는 BGM까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고양이는 어째서 한강 위를 걸어갔을까요? 그러게요. 좀 당돌한 고양이인가?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거 고양이가 안 무섭나? 나라면 무서워서 못 맞아요. 걸어 다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현디가 그 고양이였다면 한강 위를 걸어가실 건가요? 절대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일단 겁이 너무 많고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얼음이 얇아서 빠직 하고 깨질까봐 저는 절대 못 걸을 것 같아요. 또 개 헤엄이라는 말은 있어도 고양이 헤엄이라는 말은 없지 않나요? 맞죠. 고양이가 수영을 한다는 그 이미지 자체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또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그 얼음에 빠져가지고 물에 빠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얼음이 얼어있는 걸 보면은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그런 기억이 있으면 더더욱 그 얼음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지가 않고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슬슬 오늘의 이화우체국을 열어볼까요? 네, 오늘의 1부 띵동 편지 왔어요에서는 두 가지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황에 의해 애인과 원치 않는 싸움을 하게 되어 고민이신 분의 사연과 누군가의 존재로 새로운 여름을 맞이할 한사님의 사연을 열어보려 합니다. 2부 지금 뭐하뇨?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마푸구의 다양한 정책과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3부 함께 듀란듀란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게스트분 없이 DJ들이 진행하는 깜짝 스페셜 방송 듀란어바웃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잠깐 여러분도 이화우체국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사연과 편지를 통해서요. 프렌디오는 1부에서 다루는 사연과 편지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너튜브에 프렌디오 검색하시고 계정 설명란에 사연 및 편지를 보내실 수 있는 링크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도착한 사연과 편지들을 읽으러 사서함의 문을 같이 열어볼까요? 12월 6일자 이화우체국의 18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붉게 물든 하늘
잠들어 버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노란 은행나무에 숨은 나의 옛날 추억을 불러보아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불어오는 바람에 가슴으로 감은 눈을 꼬가 나본다 이화 우체국의 사서함에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저에게는 1년 반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요즘 상황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 자주 싸워서 미치겠어요. 일단 남자친구는 군대를 2달 앞두고 있어서 휴학을 한 상태이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2학년 2학기이다 보니 대외활동과 동아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남친은 안 그래도 군대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불안한데 저는 이것저것 활동하면서 이성도 만나고 바쁘니까 자꾸 절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서로 안 맞는 게 절대 아닌데 너무 달라진 상황 때문에 싸우는 게 싫어요. 이럴 땐 서로 어떻게 맞춰가야 행복하게 연애할 수 있을까요? 네, 애인과 서로 이해 못하는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은진씨, 이 사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네. 충분히 대화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게 서로가 다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또 대화를 하게 되면은 몰랐던 부분도 있고 대화를 나눴을 때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될 때가 많으니까요. 저는 서로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잘 설명을 하다 보면은 아예 없을 순 없겠지만 그쵸. 섭섭할 일이 그래도 훨씬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보통 땅굴을 파는 이유가 대부분 대화의 부족으로 뭔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맞아요. 상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사실 좀 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쪽이 바쁜 쪽에 최대한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바쁜 쪽도 대신에 최대한 시간을 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기다리는 상대가 서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서로 대화도 해보고 배려도 해보면서 맞춰 나가는 게 성숙한 연애이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사연자분께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성숙한 연애를 하고 계시다는 뜻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서로 앞으로도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지금처럼 예쁜 사랑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니 은디가 너무 코멘트를 잘해줘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은디처럼 진짜 대화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관계든 오해가 쌓일 때면 꼭 서로 진득하게 대화를 해야 꼭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마음가짐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든지 마찬가지로 또 서로가 서로의 제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항상 업다운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버티면서 보내기보다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막연히 지나가겠지 하면서 버티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지쳐있기 마련이잖아요. 나만의 잘 기다리는 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자기 관리나 자기 개발의 찬스로 써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딱 다시 애인을 만났을 때 더욱 멋있어진 서로의 모습에 다시금 반할 수도 있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같이 있을 때도 떨어져 있을 때도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시면 좋겠어요. 은디의 조언처럼 정말 상상회로는 멈추시고 꼭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연자님께서 서로 안 맞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시간이 주는 힘에 기대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도 건강한 관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그럼 한번 다음 사연도 만나볼까요? 제 인생엔 죽지도 않고 돌아오는 각설이 같은 고민이 있어요. 좀 개인적인 일이라 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되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각설이가 또 찾아와서 제 삶을 뒤흔들었어요. 근데 제 삶이 이럴 때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늘 위로해줬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인생이 반지하로 바뀔 때마다 나를 반지하까지 데리러 와서 저 높은 언덕 위 나무 그늘 아래까지 데려다주는 그 사람을 죽음의 각설이보다 이제 더 기억하는 습관을 기르려고 해요. 그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고 좋으니까요. 여튼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이번 여름이네요. 어디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와 우체국에 잘 전해졌길 바랍니다. 더운 여름 잘 나시길 바라요. 네, 한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봤습니다. 네, 사연자님께서 이제 죽음의 각설이보다 이제 더 기억하려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말이 전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은디에게도 사연자님처럼 죽지도 않고 돌아오는 각설이 같은 게 있나요? 저에게도 각설이 같은 존재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각설이가 찾아오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맞아요. 그걸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사실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준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는 정말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원래 진정한 내 편은 내가 잘 될 때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한사님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반지하까지 한사님을 데리러 와서 높은 언덕까지 데려다주는 그 분이 진짜 진정한 한사님의 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각설이 같은 고민이 찾아와서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때마다 도와주고 또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각설이 같은 고민이 찾아오지 않도록 막을 수 없다면 그때마다 한사님을 도와주는 그 소중한 분을 더 기억해보려고 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사님께서 그분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한사님도 반대로 그분이 힘들 때 도와주시면서 소중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표현도 많이 해보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이제 그 각설이 같은 고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잘 해결돼서 또 언젠가는 사연자분을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한사님에게 항상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과의 소중한 관계도 계속 잘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에게도 은디처럼 각설이 같은 존재가 종종 음. 찾아오는데요. 이게 뭔가 항상 뭐라고 딱 단정 짓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주위에 그냥 고민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은 이제 슬럼프라고 쉽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각설이가 오는 원인이 참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지친 몸이 될 때도 있고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결과물이 될 때도 있고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데 저는 각설이가 오면 항상 제 인생과 세상을 아주 삐딱하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시야도 너무너무 좁아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저도 사연을 보자마자 제 인생의 수많은 각설이를 이겨내게 해준 제 친구가 또 떠올랐는데요. 힘든 순간에 늘 따뜻한 위로를 해주고 저보다 저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준 덕분에 그 삐딱하게 보이던 세상도 다시 똑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음의 각설이보다 이제 더 기억하는 습관을 기르려고 한다라는 그 사연자님의 말에 너무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좌절해지지 않고 행복해지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을 아까 은디도 살짝 말을 해주셨는데 저만의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과거를 추억하는 방법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제 핸드폰 사진첩을 보거나 받았던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면 기분 좋았던 순간들이 아주 가득하잖아요. 맞아요. 그 순간들을 아주 왕창 질릴 때까지 추억하고 또 추억하다 보면 속상한 마음도 어느새 다 풀리면서 지금 내 앞인 놓인 좌절들이 굉장히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보통 이런 방법으로 저는 각설이를 이겨내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들로 마음을 꽉 채우는 거죠. 이제 사실 한사님께서 되게 더운 여름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사연 순서가 조금씩 밀리다 보니까 지금 추운 겨울에 이 사연을 다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연자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진심 어린 사연 덕분에 저희 프렌디오는 더운 여름을 지치지 않고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앞으로도 좌절보다는 행복을 더 마음속에 깊이 품으시면서 추운 겨울을 너무 시리지 않게 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또 제가 현디의 그 꿀팁 맞아요.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그 휴대폰 사진첩을 보면서 기분 좋은 순간들이 떠올린다. 이게 굉장히 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좋은 맞아요. 방법으로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항상 습관처럼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옛날에 추억을 봤을 때 그 몽글몽글 올라오는 그런 좋은 기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취자분들도 한 번쯤 해보시면은 정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한사님의 신청곡 김현철의 동네 듣고 2부에서 만나볼까요? 가끔씩 난 아무 일도 아닌데 괜스레 짜증이 날 땐 생각해 나의 동네에 올해 들어 처음 내린 비 짧지 않은 20회를 넘도록 나의 모든 잘못을 다 감싸준 나의 동네에 올해 들어 처음 내린 비
내린 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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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의 동네 듣고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아니, 은디 웬 한숨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디 저기 좀 봐요. 저기 좀 보면 기분이 다 풀릴지도 몰라요. 우체국 옆으로 진짜 귀여운 저 강아지 보여요?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너무 귀엽다. 아, 참, 그 강아지 하니까 언젠가부터 저희 이화우체국으로 보내주신 사연 중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보이지 않나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이화우체국으로 보내주신 편지와 또 지난번 16번째 사연에서도 또 바로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맞아요. 요즘에 또 유독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연이 굉장히 이화우체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 이화우체국뿐만 아니라 마포구와도 관련이 깊더라고요. 진짜요? 네, 제가 찾아봤는데 한 부동산이 서울시 펫세권 업체 8,873곳을 분석한 결과 마포구의 반려동물 관련 업체가 1,084개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정말요? 이 정도면 서울시에 있는 것 중에 거의 8분의 1, 9분의 1 가량이 다 마포구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그런데 펫세권이요? 펫세권이라는 말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서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럴 줄 알고 또 푸듀 척척 박사인 제가 뜻을 다 알아봤죠. 기대하겠습니다. 펫세권은 반려동물의 영어 표기인 펫과 역세권에서 파생된 무슨 세권을 합성한 말로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 주변에 충분한 곳을 뜻하는 신조어예요. 오, 은디 설명이 아주 깔끔한데요? 그쵸.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은디가 푸듀 척척 박사가 된 거죠?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에? 기억 안 나요? 현디. 그 저번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제가 그 푸듀 척척 박사로 인정받았는데 네? 대체 누가요? 그때가 언제죠? 현디 괜찮아요. 까먹을 수 있죠. 지금 아무리 나이가 젊긴 하지만 그래요. 그럴 수 있죠. 힘내자고요. 자, 그럼 마포구의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러 가볼까요? 아니 근데 은디 좀 억울한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니고 진짜 같이 가자니까 진짜. 네, 첫 번째로 알아볼 곳은 마포구 반려동물 캠핑장인데요. 상암동 난지 한강공원에서 반려동물 캠핑장을 6월에 개장한다고 합니다. 네, 24년 7월 23일부터 지난 8월 22일까지 1개월간 시범 운영이 됐는데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었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장일입니다. 네, 캠핑장 내부에는 소형견과 대형견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구분된 공간과 음수대, 놀이시설, 캠핑데크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용품이나 간식, 먹거리가 비치된 편의시설과 함께 반려견 행동 교정과 패티켓 교육을 위한 상담실까지 아주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캠핑을 즐기고 싶지만 개인 캠핑용품이 없는 반려인을 위해서 텐트와 돗자리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여용품 수량은 한정되어 있으니 그늘막 텐트, 돗자리 등 캠핑용품은 개인별 지참을 권장드립니다. 예약 방법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전화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하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데크의 70%는 마포구문이 우선 이용하실 수 있고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예약 가능하십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데크를 예약하지 않은 사람은 그럼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은디 반려견 놀이터와 피크닉 존만큼은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제 마포구민 전용 데크 사용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확인해야 하니까요. 마포구민들은 꼭 신분증 집참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또 이용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마포구에서 운영 중인 반려동물 캠핑장에 대해 알아봤는데, 저 이거 보자마자 되게 신박한 정책이다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반려동물 했을 때 바로 캠핑장을 지원해준다는 발상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확실히 마포구가 폐쇄권이라 그런 걸까요? 요즘에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복지가 운영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어느 정도 운동도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산책 외에는 크게 그렇게 실컷 놀아주고 운동할 장소가 한정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장소가 있다니 참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포구가 폐쇄권답게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마포구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부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마포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대상입니다. 네, 20만 원 상당의 필수 진료, 기초 건강 검진이나 필수 예방 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과 같은 필수 진료와 또 20만 원 이내에 기초 검진 중에 발견된 질병 치료나 중성화 수술 같은 선택 진료가 지원되는데요. 단 보호자 부담금 1만 원과 초과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반려동물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네, 지난 회차에서 저희 반려동물 등록 얘기했었죠. 반려동물 등록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참고로 이 사업은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연 1회 지원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지정 동물병원에 문의 후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마포구에서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 50가구를 대상으로 반려견의 행동 교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지원 가구 수를 70가구로 늘리고 나아가서 반려동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난 에피소드에서 동물 등록제 얘기했었잖아요. 마포구가 3월부터 유기동물 입양자가 동물 등록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유기동물 입양에도 힘쓰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와, 진짜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이 이렇게나 다양한지 몰랐는데요. 저도요. 정말 마포구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특히 아까 반려견의 행동 교정을 위한 교육 받잖아요. 맞아요. 사실 따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고 찾기도 부담일 텐데 이런 정책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막 너튜브나 TV에 나오는 것만 보고 참고하기에는 또 반려동물 바이 반려동물이니까 맞아요. 이게 부담스럽고 그래도 이걸 그냥 따라해도 되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진짜 이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점점 이렇게 반려동물이 단순히 키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도 도와주는 그런 노력들이 마포구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마포구의 모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좋은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2부 마무리해볼까요? 2부 끝곡으로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듣고 올게요.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땐 정말 눈이 부셨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땐 세상을 다 가졌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나의 사랑, 나의 전부, 하늘이 내린 천사. 나의 두 눈을, 나의 세상을 모두 훔쳐버렸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사랑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평생 내가 지켜줄 거야.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이화우체국의 함께 듀란듀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부 설명이 전과 약간 달라진 것 같다고요? 짜잔! 게스트분이 아니라 저 은디가 등장해서 놀라셨을 텐데요. 오늘의 이화우체국 3부는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특별한 3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이화우체국에서 소개했던 다양한 사연, 편지, 그리고 마포구 정책에 대해 저희 DJ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마련해보았답니다. 와. 따라란! 와! 이렇게 깜짝 스페셜로 돌아온 3부에서는 밸런스 게임과 서로의 생각을 묻는 교란 어바웃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스페셜 3부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희 사연에 자주 등장했던 분들이죠. 바로 커플에 관한 밸런스 게임인데요. 제시된 보기를 보고 5초 안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현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프렌디오가 주관하고 DJ들이 참여하는 밸런스 게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둘 중 사귀어야 한다면 누구와 사귈 건가요? 1번 상식이 1도 없는 백치민 애인, 2번 똑똑하지만 잘난 척하는 애인. 은디부터 하나, 둘, 셋. 상식 1도 없는 백치미 애인. 네, 저도 상식 1도 없는 백치미 애인을 고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애인과 싸우고 난 후 당신의 유형은 바로 대화로 풀고 싶다 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하나, 둘, 셋.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은디는요? 저는 바로 대화로 풀고 싶다. 마지막 밸런스 게임 나갑니다. 둘 중 더 싫은 상황은 애인과 결혼까지 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 베프에게 과하게 잘하는 애인 vs 내 베프와 왼수처럼 싸우는 애인. 하나, 둘, 셋. 베프와 왼수처럼 싸우는 애인. 저는 내 베프에게 과하게 잘하는 애인을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다 왜 이렇게 골랐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는 먼저 첫 번째 질문. 둘 중 사귀어야 한다면 상식 1도 없는 백치미 애인 대 똑똑하지만 잘난 척하는 애인. 저는 상식 1도 없는 백치미 애인을 골랐는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죠. 네, 똑똑한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별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식은 사실 채우면 되는 거고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전 똑똑하지만까지는 그래 어떻게 될까 한번 두고 보자 했는데 잘난 척해서 너무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잘난 척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절 되게 얕잡아 보면서 가르치려 들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크거든요.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저는 안주하지 않고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기 때문에 저도 백치미 애인을 골랐습니다. 같이 많이 알려주고 얘기해주면서 또 배워가면 되는 거죠. 백치미 맞아요. 애인은. 이거는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뭐 빠르게 패스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알아볼까요? 애인과 싸우고 난 후 바로 대화로 풀고 싶다 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에서 은디랑 저랑 엇갈렸죠. 맞아요. 저는 이제 바로 대화로 풀고 싶다였는데요. 이제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내용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의도와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럴 수 있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대화로 풀면서 좀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혼자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생각하는 시간 동안 상대는 어떤 생각을 할까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걸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빨리 대화로 풀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현디는요?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를 골랐는데요. 저는 대화의 시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늦지만 않으면 그냥 대화를 진지하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일이 꼬였을 때나 뭔가 중대한 일이 있을 때 혼자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꼭 필요한 타입이에요. 이걸 안 주면 진짜 제 멘탈이 그냥 날아가거든요. 오히려 저는 바로 갈등을 풀려고 했을 때 무엇을 얘기할지 정리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아직 감정들이 갈무리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막 말이 극단적으로 나와서 오히려 일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얘기를 해야 시야도 훨씬 트이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것 같아요. 갈등도 훨씬 수월하게 풀리고요. 저는 물론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할지 그 시간 동안 좀 고민을 하게 되지만 전 차라리 그게 낫더라고요. 왜 이랬을까?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까? 이것 때문에 그랬을까? 이거랑 겹쳐서 상대가 더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100만 가지 상황이 있으면 그걸 다 생각을 해봐야지 제 마음이 좀 정리가 되는 느낌? 해결책도 좀 나오고.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 파입니다. 은디 혹시 저랑 갈등이 생기더라도 저에게 꼭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너무 상상은 많이 하지 않는 걸로 해요. 이렇게 또 갈등 상황을 대비까지 할 수 맞아요. 있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었죠. 둘 중 더 싫은 상황은 애인과 결혼까지 해야 한다고 가정. 이 가정이 너무 빡세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문제죠. 맞아요. 내 베프에게 과하게 잘하는 애인 vs 내 베프와 왼수처럼 싸우는 애인이었습니다. 이것도 엇갈렸어요. 맞죠. 근데 이거 약간 말하기 전에 네.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뭐죠? 저의 이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불륜과 관련된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좀 베프에게 과하게 잘하는 애인, 이게 그 불륜 드라마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아니 저 오해했잖아요. 상황과 관련이 있다길래 은니가 실제로 겪어봤나? 아니죠. 아니고요. 네. 사실 베프와 제인이 아무리 왼수처럼 싸운다고 해도 애초에 만날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건 맞아요. 너무 싸운다 싶으면 서로 안 보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베프와 애인이 기본적으로 서로 예의를 갖추고 잘해야 하는 건 맞겠지만 좀 과하게 너무 잘한다? 좀 충분히 걸릴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신경이 안 쓰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왼수처럼 싸우는 건 결혼해야 될 사이인데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 거의 척지는 것처럼 싸우는 건 내가 베프를 만날 때 일단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뭐 하러 나가? 무슨 일정 있어? 했는데 나 베프랑 만나러 가. 이렇게 했을 때 약간 그 싸함 생각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베프와 그렇게 절연할 정도인 사람과는 결혼을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진지하게. 맞죠. 저는 저는 가끔씩 저보다 저의 절친들을 아주 믿을 정도로 많이 의지하고 또 신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절친과 왼수 사이인 사람? 좀 그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 같고요. 또 아무리 애인이라도 저와 그렇게 오랜 시간에 싸운 절친보다 우선순위에 선뜻 들 수 있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제 친구들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애인이 과하게 잘해도 신경은 쓰이겠지만 막 마음이 막 너무 상할 것 같진 않고요. 정 거슬린다면 애인이 친구를 챙겨주기 전에 제가 한 발 빠르게 제가 먼저 더 많이 친구를 챙겨주면 되지 않을까요? 역시 똑똑한 현디네요. 이건 진짜 왼수처럼 싸운다? 이건 좀 많이 피곤할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 네, 맞아요. 네, 하는 진짜 생각이 드네요. 이거 이게 좀 고통스러웠어요. 맞아 이게 진짜 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여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로 커플에 관한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요. 현디 어떠셨나요? 은근히 커플에 관한 밸런스 게임이었지만 은디와의 약간 성향 차이도 알아볼 수 있고 해가지고 앞으로 은디와 저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밸런스 게임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꼭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좋아요. 저는 대화로 빨리 풀고 싶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게임을 진행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여러분이 이화우체국으로 보내주셨던 편지에 적힌 이야기에 관해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교란 어바웃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먼저 아까 다뤘던 사연, 한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죠. 인생이 반지하로 바뀔 때마다 나를 반지하까지 데리러 와서 저 높은 언덕 위 나무 그늘 아래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여기서 은디는 그 존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언제나 마음 한켠에 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몸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또는 무슨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서로의 안부를 좀 궁금해하고 맞아요. 또 항상 떠올리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생기면 진심을 다해서 함께 화내도 주고 걱정도 해주고 좀 재고 따지는 거 없이 그 사람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현디는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은디에게도? 그럼요. 아, 은디 좋겠다. 맞아요. 그렇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계속 떠오르고 자꾸 생각난다는 그런 자체가 진짜 긍정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사람이 저에게 무얼 해주지 않아도 때로는 저의 예상과는 다른 그런 리액션이나 뭔가 행동을 해서 가끔씩은 저를 조금 슬프게 만들어도 그래도 그런 사람이 나와 같은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사람이 신기하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냥 그 사람이 무얼 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사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과 멀어질 수도 있겠고 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절대 내 마음속에서 잊히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저에게 있어선 나무 그늘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현디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요. 네, 이런 사람이 공통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이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나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려면 은디에게 뭔가 애정이 가는 사람에게 특별히 하는 그런 행동이나 태도 같은 게 있나요? 저는 항상 조금 주의 깊게 살피고 또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뭔가 상대방이 그렇게 저를 아껴주는 만큼 저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는 맞아요. 건 진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사실 다 막 표현하고 그 사람이 좋으면 다 좋아, 너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꼭 정답인 줄 알았는데 가끔씩은 그 사람의 템포에 맞춰서 좀 느리게도 걸어주고 맞아요. 혼자서 생각할 시간도 주고 여유도 주고 하는 게 어쩌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템포에 좀 맞춰주는 것, 그 사람의 느리게 걸을 때는 같이 느리게 걸어주는 것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무 그늘 위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이네요. 역시 현디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은디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 벌써 한 가지 질문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끝까지 파이팅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말씀드려볼까요? 만약 자신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 2부에서 언급한 마포구의 정책 활동 중에서 자신에게 제일로 필요할 것 같은 활동은? 은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제 마포구가 유기동물 입양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유기동물들은 한번 버려진 경험이 있는 좀 상처가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좀 잘 보듬어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주인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기동물들이 좋은 주인을 만나서 사람한테 받은 아픔을 좀 회복하고 다시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 제도가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현디는 어떤가요? 저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이 가장 와닿았어요. 사실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서 진료비랑 수술비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 정말 많이 보고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반려동물은 조금 작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만큼 진료비가 나오려나 했는데 상상 그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정책이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정책 대상자분들께는 아무래도 이런 진료비나 수술비가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도와준다는 것이 정말 큰 보탬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반려동물에게 있어서도 건강은 제일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꼭 이 정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예산도 늘고 확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역시 이 마포구의 정책 다시 들어도 굉장히 맞아요. 다양하고 또 좋은 것 같아요. 동물 정책이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저희가 스페셜하게 준비해본 교란 어바웃이 끝이 났는데요. 아, 벌써 끝나다니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다음에 또 하는 게 어때요? 아, 그러니까요.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데요.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저희에게는 아직 클로징 곡이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스페셜한 3부와 어울리는 곡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오실게요. 이제는 웃는 거야 smile again 행복한 순간이야 happy days 멈추린 어깨를 펴고 이 세상 속에
엄정화의 페스티벌 듣고 돌아왔습니다. 은디, 오늘도 방송 소감 안 나눠볼 수가 없겠죠? 저는 일단 일부에서 그 반지하에서 데리고 그늘로 데려다주는 그런 맞아요. 소중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또 저희가 3부를 지금까지와 다르게 좀 색다르게 교란 어바웃 시간으로 해봤었잖아요. 맞아요. 이 현디와 밸런스 게임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또 상황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를 느끼면서 맞아요. 현디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 잘 알게 되셨나요, 은디? 그럼요. 맞아요. 저도 일단 1부에서 한사님 사연이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정말 저에게도 그런 반지하에서 나무 그늘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3부 교란 어바웃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은디와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서 1부에서 3부까지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방송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또 색다른 방송한 것 같아서 또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방송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화우체국은 여기서 그만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항상 활짝 열려있는 이화우체국을 기억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DJ 김연아, 박은진이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 시들어가는 건 후회 없지는 않겠죠. 절대 쉽지도 않겠죠. 그래도 아름다워.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아무 일도 나지 않는 떨림이 가득하네요. 난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저녁 너머의 날 기다리는 그대가 서 있다 생각하다가 이만 줄이는 건 너무도 아름다워. 또다시 오지 않을 날들이여.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여.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난 그댈 생각하겠어.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듯한 기분은 나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없는 고독이 또 찾아오는